특히 김제동 씨가 가장 최근에 올린 정답이 없는 시대는 좋아요 854개, 싫어요 1300개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제동 씨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보수라는 이념으로 뭉뚱그리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취업이 잘 되는 나라를 만들던가. 소통의 아이콘 방송인 김제동 씨가 김제동입니다 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활동에 나섰습니다. 2020년 7월 MBC 편의중계 폐지와 함께 사라진 지 약 10개월 만의 일인데요. 그럼 그가 유튜브 활동에 나선 배경에는 신간, 질문이 답이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김제동 씨가 김상욱, 유현준, 심채경, 이원재, 정재승, 이정모, 김창남 등 7인의 전문가를 만나 인터뷰를 한 내용을 담은 책인데요. 이 책의 기획 의도는 이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들은 질문과 의심, 호기심으로 삶에 대한 길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물리학, 건축, 사랑 등의 주제에 관해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해 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김제동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 댓글을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질문을 해야 답이 나온다는 개념의 책인데 그 질문 자체를 원천 차단해버린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출판사 측은 예스24와 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에서 김제동 씨의 책에 대해 비판적으로 쓴 서평을 지속적으로 블라인드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행보는 소통의 아이콘이었던 김제동 씨의 그 행보뿐만 아니라 질문이 답이 되는 순간이라는 이 책의 기획 의도와도 전혀 맞지 않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이 책의 출판사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책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악의적인 비평이 나와 조치를 취한 것이다. 김제동에 대한 비난 댓글은 보수 성향의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좌표를 찍고 시작한다. 충분히 납득이 가는 설명입니다. 책이 발간되지도 않았는데 악의적인 목적이 있는 서평을 그냥 두는 것이 오히려 이해하기 힘든 행보입니다. 하지만 유튜브 채널 댓글 차단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인데요. 특히나 다른 사람도 아닌 소통의 아이콘 김제동 씨의 유튜브 채널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김제동 씨가 누굽니까? 특유의 서민적인 이미지, 구수한 입담으로 전성기를 누린 방송인입니다. 청춘 콘서트를 통해 전국 방방곡곡을 누벼가며 시민들과 소통에 나서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김제동 씨가 유독 유튜브 댓글만큼은 차단을 한 것이죠. 물론 일부 극우 보수 네티즌들의 공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김제동 씨 유튜브 채널의 경우에는 그를 비판하는 이들을 일부러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김제동 씨가 올린 영상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가 처음 올린 안녕하세요 김제동입니다. 이 영상은 조회수 5만 1000회를 기록했고 좋아요 7700개, 싫어요 6200개가 눌렸습니다. 이후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코너인 질문이 답이 되는 순간 영상들에는 다시 좋아요 수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3월 19일 38억 년 생명의 역사 속에서 인간은 몇 살쯤 됐을까? 이 영상을 시작으로 싫어요가 급증합니다. 일단 이 영상의 좋아요는 3400개, 싫어요는 2400개였습니다. 이후 우리나라 3대 천재 영상은 좋아요 1000개, 싫어요 986개, 대학의 의미 영상은 좋아요 684개, 싫어요 852개로 찬반이 역전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김제동 씨가 가장 최근에 올린 정답이 없는 시대는 좋아요 854개, 싫어요 1300개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제동 씨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보수라는 이념으로 뭉뚱그리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상당히 많은 네티즌들이 김제동 씨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김제동 씨를 향한 대중들의 비난이 커지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배경이 있는데요. 소셜 테이너 김제동 씨의 선택적 분노에 대한 실망과 서민 이미지에 대한 반전 실체입니다. 김제동 씨는 그간 SNS를 통해 정권의 실책이나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 소셜 테이너라는 수식어가 붙기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화제를 모은 대표 발언들이 있습니다. 2016년 10월 2일 김제동 씨는 당시 취업 준비생들의 고민과 걱정을 공감하면서 취업이 잘 되는 사회를 만들어 놓던가 라고 분노합니다. 아니 그러려면 자기들이
제깍 20살에 넣으면 취직이 잘 되는 사회를 만들어 놓던가.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김제동 특유의 날선 일침은 2017년 이후 자취를 감춥니다. 2016년 그 당시보다 더욱 혹독한 취업난이 이어지고 있는 사회지만 이에 대한 소신 발언은 이런 반구조차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중적 행태에 대한 실망감이 김제동에 대한 비난의 큰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간 서민 이미지가 발목을 잡는 모양새인데요. 김제동 씨는 덥수룩한 수염과 서민적 행보로 전성기를 맞이했던 인물입니다. 이와 같은 서민적인 이미지를 바탕으로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발언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발언이 바로 판사의 망치와 목수의 망치질이 동등한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 였습니다. 국회의장의 망치와 목수의 망치가 동등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다. 하지만 이 같은 친서민적, 친노동자적 이미지는 2019년 고액 출연료 의혹이 제기되면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김제동 씨가 지역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1시간 30분짜리 청소년 행사에서 1,62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죠. 그것도 대중들을 향한 공연도 아닌 청소년 강연이었습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한 행사에서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이상의 강의료를 받았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그간 지방자치단체에서 초청한 소설가나 사회인사 등의 강연료가 100만 원을 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사의 망치와 목수의 망치질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는 발언이 재평가되면서 그에 관해 이중적이라는 비판이 커진 것이죠. 특히나 KBS 1TV 오늘 밤 김제동 출연료 공개는 그야말로 김제동에게 치명타였습니다. 그의 출연료는 회당 350만 원에 달했는데요. 주 4회로 진행된 방송이라 한 주에 1,400만 원, 월 5,600만 원대의 고액의 출연료를 받았던 것이죠. 김제동 씨는 이에 대해 이렇게 항변합니다. 사실 강연이라고 하지만 공연이다. 스태프들과 회사 사람들이 가는 게 모두 포함된다. 세금, 인건비, 운영비 등 공연에 들어가는 여러 비용들이 있다. 나는 20년 동안 마이크를 든 사람이다. 시장에서 책정한 금액을 받는 거다. 종편 채널에서 100만 원 받는 사람들, 그건 모두 껴서 그런 거다. 사실은 유튜브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중들의 평가가 그 어떤 곳보다 다이렉트로 오는 곳, 그 어느 곳보다 냉정한 시장의 평가를 굳이 외면하면서까지 왜 유튜브에 도전하려고 하는지, 그에 대한 답은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상으로 질문이 답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려면 자기들이 제깍 20살에 넣으면 취직이 잘 되는 사회를 만들어 놓던가. 국회의장의 망치와 목수의 망치가 동등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다. 감사합니다.